며칠 전 워싱턴에서 기밀회의가 한밤중에 열렸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간 몇몇 장성들은 불과 몇 분 만에 돌아 나왔고 모두 한마디씩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들은 게 사실입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니까요. 저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2024년 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핵잠 생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매달 새 무기를 과시했죠. 동맹은 불안했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 이미 SLBM을 쏘아 올린 나라, 독자 원자로를 개발한 나라. 그 이름 대한민국.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였고 시험이 성공했고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 선언이 나왔죠. 이 시간부터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한다. 나토가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25년 경력의 저조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승리였습니다. 미 해군 핵잠 두 척이 멈췄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왜 멈춘 거죠? 의장의 말에도 회의장은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고칠 방법도 없었죠. 중국은 SLBM이라는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우리 조선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코리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나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제 커리어 최악의 실수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탠톤입니다. 미 해군에서 25년간 핵잠수함을 분석해온 기술장교였죠. 버지니아급, LA급 세계 최강의 핵잠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해군대에서 전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핵잠은 미국과 극소수 국가만의 영역이라고요. 한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대서양 함대 작전 참모였습니다. 대령님, 비상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두 척이 기술 결함으로 장기 잠항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한 척도 아니고 두 척이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수치는 처음 봤으니까요. 보고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평균 잠항 일수가 27% 감소했습니다. 27%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 해군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하지만 입안의 쓴맛보다 더 쓴 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이 JL-3 개량형 실험에 성공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극초음속 SLBM입니다. 발사 영상을 봤습니다. 미사일이 물을 뚫고 솟아오르더니 하늘로 치솟았죠. 궤적이 완벽했습니다. 서태평양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죠. 미국의 핵잠 전력은 괜찮습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킬 방법도 막막했죠. 며칠 후 의회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핵잠 생산 지연 평균 38개월이라는 겁니다. 38개월이라고요? 3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조선 인력 부족 문제로 생산 주기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했죠.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아니, 4번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전략해양기술센터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해군 장성들이 모였죠.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생산 파트너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 생산 파트너라고요? 핵잠수함을 말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말입니까? 저는 냉소했습니다. 핵잠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원자로 기술, 소음 억제, 잠수함 설계 이 모든 걸 갖춘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손에 꼽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죠. 누군가 문서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봉투도 없이 그냥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K-뉴클리어 서브마린 프렐리미너리 리뷰. 한국 핵잠수함 예비 검토 보고서라는 겁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검토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겼죠. 그리고 한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건조 가능 위치 한국.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겁니까? 미국도 아니고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면서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건조 가능 위치 한국.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 앞바다가 보였죠.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미국의 핵잠이 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속 그 한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한국이라고요? 조선 강국이긴 하지만 핵잠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잠을 설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읽어야 했으니까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생산 지표였죠.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 마이너스 40년 연속. 40년이라고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선박 건조 속도, 용접 정밀도, 블록 조립 방식 모든 지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와 비교 그래프를 봤죠. 격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어깨 너머로 봤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죠. 우리가 여기 맡기면 어차피 일정은 단축되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SLBM 성능 보고서였습니다. 현무 기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죠. 숫자를 봤습니다.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약 500km,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 기록 있음.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SLBM을 잠수함에서 쏜다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인데요. 한국은 이미 해냈다는 겁니까? 영상 자료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했습니다. 수면이 일렁였습니다. 그러더니 미사일이 물을 뚫고 솟아올랐죠.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완벽한 발사였습니다. 궤적에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3번 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한국이 이미 SLBM 발사국이라는 겁니까?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미 협상 정황 분석 문서였죠.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 중. 미국 측 전향적 태도 확인됨.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농축 권한을 연다고요? 이건 핵 비확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 아닙니까?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 건조 논의는 한국에서 진행. 한국에서 진행한다고요? 미국 조선소가 아니라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다시 문서로 돌아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내부 설계 검토 자료가 나왔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라고 했죠. SLBM 탑재 성공. 리튬 이온 배터리 적용. 초저소음 설계. 비교 분석표를 봤습니다. 미국 LA급 초창기 성능과 버금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독자 기술이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봤습니다. 향후 5,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모델 협력 가능성 검토 중. 5,000톤급이라고요? 핵추진이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잠을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25년 동안 저는 믿었습니다. 핵잠은 미국의 영역이라고요. 우리만의 기술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SLBM은 이미 성공했죠. 농축 권한도 논의 중이었습니다. 잠수함 설계 능력도 검증됐습니다. 그렇다면 핵잠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문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가 따라잡힌 게 아닙니다. 추월당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죠. 한국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미국도 못한 속도로 핵잠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내부 기술 검토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장성들과 기술진이 모였죠. 한 분석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산 5,000톤급 핵잠 예측도가 떴습니다. 구조가 정교했습니다. 선체 설계, 추진 시스템, 무장 배치 모든 게 계산돼 있었죠. 한국형 소형 원자로 안전성 평가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죠. 진동률 최소치, 소음 억제 결과, 추진체 효율.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이건 미국 기준을 충족합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죠. 한 보수파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게 핵잠을 맡기면 우리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치적 우려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죠. 반대합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능력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파 장성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령, 신중하게 말하시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건 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핵잠은 38개월 지연 중입니다. 중국은 매달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고 있죠.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 1위입니다. SLBM 발사도 성공했죠. 기술 검증도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확신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분석 보고서였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핵잠 한 척 배치 시 효과. 중국 해군 작전 반경 23% 축소. 한국 핵잠 3척 배치 시 효과. 중국 해군 작전 반경 31% 축소.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핵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죠. 아시아 해양 지도를 바꾸는 변수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빨간 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중국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파란 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억제력이었죠. 이게 답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최종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초안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그 문장을 봤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양국이 뜻을 모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역사를 갈랐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왔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는 건요. 하지만 지금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죠. 기술도 의지도 능력도 모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죠. 한국이 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 변화의 증인이 될 겁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확신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죠. 책상 위에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조선소 자료, SLBM 시험 영상, 핵잠 설계도, 협상 문서,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나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강국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에게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한다고요? 이건 선을 넘은 협상입니다. 의원 한 명이 책상을 쳤습니다.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봤죠. 핵 비확산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동맹 우위는요? 우리 조선 산업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날카로웠죠. 국방부 대변인이 답변했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현 상황이라고요?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굴복한다는 겁니까?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었죠.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반응이 나왔습니다. 관영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죠. 한국의 핵잠 추진은 지역 불안정 초래. 동북아 군비 경쟁 악화 우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분석했죠. 불안정이라고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불안정이 아닙니다. 균형의 붕괴죠. 중국은 서태평양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왔죠. 하지만 한국 핵잠은 그 계획을 뒤흔들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반응은 더 미묘했습니다. 언론이 조심스럽게 보도했죠. 한국 핵잠,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영향, 기술 격차 우려 목소리. 저는 일본 전문가 좌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었죠.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략해양기술센터였죠. 보수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한 인사가 말했습니다. 핵잠은 미국의 영역입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죠. 한국에게 맡기면 기술 유출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참다가 손을 들었죠. 반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첫째, 기술 유출 우려는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을 보유했죠. 자료를 꺼냈습니다. 둘째,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보수파가 코웃음 쳤습니다. 협력이라니 좋게 말하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시죠.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우리 생산 지연 38개월. 한국 조선소 평균 납기 준수율 95%.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셋째, 중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중국이 왜 이렇게 반발합니까? 한국 핵잠이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믿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그날 밤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SLBM 발사 영상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수면이 일렁였죠. 그러더니 미사일이 치솟았습니다. 물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죠. 궤적이 완벽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을 응시했죠. 이게 답이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SLBM을 쏠 수 있다는 건 잠수함 기술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핵 추진은 다음 단계일 뿐이죠.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미사일이 또 치솟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죠.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반대도 계속됐죠.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편견을 이길 겁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현장 실시간 점검 결과였죠.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건조장이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용접 작업 장면이 보였습니다.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블록 조립 현장도 있었습니다. 정밀하게 맞춰지고 있었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건조 속도 미국 대비 40% 단축. 용접 정밀도 오차율 0.02%. 블록 조립 방식 자동화율 87%.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미군 장교 한 명이 현장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도 여기까지 못 왔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20년 전에도 못 왔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서가 왔습니다. 한국형 소형 원자로 안정성 평가 결과였죠. 표지를 넘겼습니다.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진동률 최소치 0.3Hz 이하. 소음 억제 결과 120dB 이하. 추진체 효율 92%. 저는 비교표를 봤습니다. 미국 MA형 원자로 초기 테스트 수치였죠. 거의 같았습니다. 아니, 일부는 더 나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오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해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도 무시 못합니다. 일주일 후 설계도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초기 설계안이었죠. 화면에 도면이 떴습니다. 5천 톤급이라고 했습니다. 선체 구조를 봤습니다. 유선형이었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한 형태였습니다. 무장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SLBM 15발에서 16발 탑재 가능. 어뢰 발사관 6문. 추진 시스템을 봤습니다. 초저소음 추진축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세부 구조를 살폈습니다. 이건 말이 막혔습니다. 독자 모델입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것도 러시아 것도 아니었죠. 한국만의 설계였습니다. 창조의 단계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영상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미 실무진 협력회의 촬영본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양측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했습니다. 미국 팀이 자료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소음 억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화면에 도면이 떴습니다. 미국 팀이 집중했죠. 문제가 나왔습니다. 냉각 시스템 배치 문제였습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고민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요.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미국 팀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요? 인정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죠. 한국팀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국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팀이 답했죠. 모든 답이 명확했습니다. 준비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믿어준다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봤죠. 한국 엔지니어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회를 구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제안하는 거였죠. 저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다.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미국만 봤습니다. 우리 기술, 우리 능력만요. 하지만 지금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소의 용접 불꽃, 원자로의 정밀한 데이터, 독자 설계의 핵잠 도면,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을 지지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목소리로, 행동으로요. 이건 제 책임이기도 했으니까요. 위기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죠. 한국의 핵잠 수함 건조에 반대한다. 문구가 짧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죠. 저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문이었습니다. 한국 핵잠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합니다. 미국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라고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미국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일부가 동요했죠.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역 보복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려가 커졌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서 유출이었습니다. 한국 핵잠 건조 검토 중. 기밀 문구 일부가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헤드라인이 떴죠. 미국, 한국 핵잠 승인 검토. 핵 비확산 원칙 흔들리나. 저는 신문을 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미국 정치권이 들끓었습니다. 야당이 공격했습니다. 이건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국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야권이 반발했죠. 핵잠은 시기상조입니다. 중국을 자극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뉴스를 껐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며칠 후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긴급 회의였죠.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보수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게 농축과 제철이 권한은 과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리고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죠. 임무를 완수할 자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죠. 자격이라고요?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조선 기술로요. SLBM으로요. 원자로 데이터로요. 이건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요구였죠.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SLBM 시험 연기였습니다. 기상 악화였습니다. 수신 문제도 있었죠.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일부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말도 안 됩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상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의심이 커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압박이 계속됐죠. 중국은 외교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내부는 분열됐습니다. 한국은 비난받았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문서 한 장이 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종 공동성명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봤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양국이 뜻을 모았다. 문구가 그대로였습니다.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수정되지도 않았죠.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양국이 뜻을 모았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압박을 이겨낸 겁니다. 중국의 위협도, 내부의 반발도, 언론의 비난도, 모든 걸 넘어섰습니다. 선은 지켜졌습니다. 동맹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한국이 해낸 겁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문구를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양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죠. 25년 경력 동안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정치를 이긴 순간, 데이터가 편견을 넘어선 순간, 동맹이 압박을 견딘 순간, 모든 게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3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였죠. 날씨가 열렸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죠. SLBM 시험이 재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였죠. 실시간 영상 링크가 왔습니다.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잠수함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면이 일렁였습니다. 물결이 커졌죠. 그러더니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어둠을 찢고 치솟았습니다. 궤적이 완벽했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구름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성공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의실이 떠들썩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능력의 증명이었죠. 완벽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발사 성공. 궤적 정확도 99.7%. 목표 해역 명중.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 전달했죠. 한국 SLBM 시험 성공 확인. 며칠 후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죠. 표지를 봤습니다. K-뉴클리어 서브마린 컨스트럭션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 한국 핵잠수함 건조 기본 협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겼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시행한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죠.
한국에서 시행한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역사적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핵잠을 만든다는 뜻이었죠.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안보위원회였죠. SLBM 시험 성공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의원들이 봤습니다. 침묵했죠. 미사일이 치솟는 장면, 완벽한 궤적, 정확한 명중.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 보수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을 멈췄습니다. 인정해야겠군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에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일주일 후 영상이 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공동 시찰 자료였죠. 재생했습니다. 거대한 건조장이 보였습니다. 미국 기술진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선체를 조립합니다. 크레인이 블록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밀했습니다. 용접은 여기서 진행됩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름다웠죠. 미국 기술진이 물었습니다. 5,000톤급 가능합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미국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존중이었죠.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원자로 구역을 봤습니다. 설계도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소음 억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미국 팀이 집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요? 이미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답이 즉각 나왔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였죠. 양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만든 기적을 세계가 보게 할 겁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40년 조선 기술, SLBM 성공, 원자로 개발, 설계 능력,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대표의 눈빛, 미국 팀의 고개 끄덕임, 조선소의 불꽃, 미사일의 궤적,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나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국은 허락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구나. 중얼거렸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바꿔놨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핵잠은 현실이 될 겁니다. 한 달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전략 분석팀에서였죠. 제목을 봤습니다. 서태평양 해양 전략 재평가. 저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그려져 있었죠. 빨간 선은 중국 해군 작전 반경이었습니다. 파란 선은 동맹 억제력이었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 핵잠 한 척 배치 시 중국 해군 작전 반경 23% 축소. 한국 핵잠 3척 배치 시 중국 해군 작전 반경 31% 축소.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빨간 선이 줄어들고 있었죠. 파란 선이 확장됐습니다. 균형이 바뀌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 내부 보고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입수한 문건이라고 했죠.
한국의 핵잠 배치는 전략적 위협 수준으로 평가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위협 수준이라고요? 중국이 인정한 겁니다. 한국 핵잠의 위력을요. 다음 자료를 봤습니다. 일본 반응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전문가 회의 자료였죠. 비공식 정보라고 했습니다. 회의 중 서류 떨어뜨리는 소리 들림. 한일 조선 기술 격차 처음으로 공식 인정.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도 알았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요. 며칠 후 또 다른 보고서가 왔습니다. 미국 경제안보위원회에서였죠. 제목을 봤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확대 방안.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상선 건조 가능성. 함정 생산 협력 검토. 기술 교류 확대.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이 아니라 자산이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자산이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자산이었습니다. 기술로요. 능력으로요. 신뢰로요. 일주일 후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나토에서였죠. 한국 SLBM 및 핵잠 기술 전략 분석. 저는 놀랐습니다. 나토까지 관심을 가진 겁니까? 문서를 펼쳤습니다. 분석 내용을 봤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나토 전략 환경에도 파급력 극대화. 서태평양뿐 아니라 글로벌 해양 균형의 영향. 저는 시선이 멈췄습니다. 글로벌이라고요? 한국 핵잠은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해양 질서를 바꾸는 변수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25년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핵잠은 미국과 소수 강대국만의 영역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조선 기술로요. SLBM으로요. 원자로로요. 협상으로요. 의지로요. 모든 걸로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의지하는 해양 강대국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최종 브리핑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회의실로 갔습니다. 장성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핵잠 프로젝트 최종 평가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조선소 데이터, SLBM 성공 영상, 원자로 안전성 평가, 전략 분석 결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 한국 핵잠은 실현 가능하며 필요하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기술도 의지도 능력도 모두요. 우리 동맹은 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데이터를 넘어서 이건 역사입니다.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가 수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은 것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첫 문서가 보였습니다. K-뉴클리어 서브마린 프렐리미너리 리뷰. 코웃음 쳤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마지막 문서를 봤습니다. 건조 협정이었죠.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시행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도요. 미국의 전략도요. 세계의 인식도요.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나는 25년 동안 핵잠을 연구했다.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속도, 의지, 기술 그 모든 건 내가 알던 세계를 넘어섰다. SLBM이 어둠을 찢고 오르던 순간,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문구를 보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다. 세계가 기대고 동맹이 의지하는 해양 강대국이다. 나는 그 변화의 첫 장면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2024년 나는 역사를 목격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